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강경이 좀 불가능한. 그럼 될걸요? 아, 그래요? 복강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복강경이 이제 저희 VIP 동물의료 센터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람에서는 이제 루틴하게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에서의 복강경 수술에 대해서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어떤 수술에서 좀 요 장점들이 잘 발휘가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강경의 장점 하면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거는 칼을 조금 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제 최소 침습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는데요. 적게 침습적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증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 시간도 빠를 수밖에 없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수술에서 이 복강경 수술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동물병원에서는 여자아이들 중성화 수술, 네,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난소적 수술을 제일 많이 하게 되고요. 예. 그 밖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생검, 저희가 이제 어떤 특정 병변이라든지 그런 조직들을 이제 조직 검사를 보내는 게 있어요. 예. 그런 조직 채취를 할 때도 복강경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맞아요. 보호자님들이 치료적인 목적이 아니라 검사 목적으로 이렇게 배를 열어서 뭔가를 채취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그렇죠.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검사를 거절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으셔서 맞습니다. 사실은 복강경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예, 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밖에 복강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수술들은 방광결석 수술이라든지 또는 네. 이제 대형견들이 위가 꼬이는 그런 병이 있어요. 네, 그런 GDV 말씀하시는 네, 거죠? GDV라고 해서 위 팽창, 염전 예. 이라는 그런 이제 질병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예방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위 고정 수술도 복강경을 이용하면 굉장히 최소 침습적으로 수술할 수가 있고, 네. 그 밖에 장 이물 같은 경우도 복강경으로 찾아서 그 부분만 쏙 끄집어낸 다음에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수술에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애기한테 부담을 좀 적게 가면서 그렇죠. 수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아주 비만한 애들 있잖아요. 뚱뚱한 뚱냥이 뭐 이렇게 비만한 애들도 이 복강경 수술이 가능한지, 예,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왜요? 힘들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정말 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한 적이 있어요. 하신 적 네, 있어요? 한 적이 네. 있고 되게 많이 뚱뚱한 친구는 아니어가지고 예. 한번 해봤어요. 했는데 네. 그 수술 하고 나서 저는 다음부터는 비만한 아이들은 그냥 안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많이 힘든가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시간이. 없어요. 네, 저희가 복강경 수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시간을 좀 장점이, 줄이는 목적도 있는데 네. 예, 그런 장점이 사라지니까. 네, 특히 이제 어려운 이유가 뚱뚱한 아이들은 피하 지방이라 그러죠. 굉장히 이제 두꺼운 층의 피하 지방이 있는데 사실 어마어마하죠. 예, 복강경 장비를 집어넣는 그 구멍을 저희가 포트라고 하는데요. 네. 포트를 설치할 때 정확히는 이제 피부가 있고 피하 지방이 요만큼 있고 네. 밑에 있는 이제 복근을 뚫고서 저희가 그 포트를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삽입하는 거기 도달하는 거기까지 깊이가 너무 깊다 보니까 약간 가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행히 그 친구는 좀 오랜 제가 시간 고생한 끝에 예. 하기는 했는데 다행이네요. 좀, 네.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고, 원래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강경이 좀 불가능한. 그럼 될걸요? 그래요? 네. 복강경으로 또 진행이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는 이제 개복 수술을 했던 경험이 있는 환자들. 네. 그렇죠. 왜냐면은 개복 수술을 한번 하면은 어쨌든 수술이라는 것 자체는 몸에 뭐 상처를 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상처라는 것이 나면은 몸 안에서는 회복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라든지 뭐 흉터 조직들이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과정에서 유착이라는 게 생겨요. 유착이라는 거는 복강 안에 있는 장기들이 뭐 다른 장기들끼리 들러붙거나 또는 이제 복벽이랑 들러붙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복강경 포트를 장착하면서 안에 있는 장기들을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초회 개복인, 그러니까 이전에 개복 수술했던 경험이 없는 환자들한테는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한번 개복 수술했던 환자들은 그런 위험성을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선택하지 않으시게끔 안내를 드리곤 해요. 유착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했던 그 개복 부위에서 많이 발생을 좀 하니까 그렇죠. 네, 그쪽에 그러면 이전에 수술했던 환자들에선 개복 그 복강경이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이전에 복강경을 했던 환자들은 어떤가요?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네, 어차피 복강경을 설치를 해도 피가 아예 안 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유착이라는 거는 생길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복강경을 한번 했던 환자에서 복강경을 다시 하기는 조금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아예 안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위험성을 생각하고서 사실은 뭐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은 약간 그런 걸 피해갈 수 있는 노하우들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보호자분께 안내를 드릴 때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려서 네. 그런 거를 좀 두려워하시거나 많이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그냥 개복 수술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해드려요. 그쵸. 복강경을 하는 예. 게 좋을 것 같은 아이들은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간혹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복강경이 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애들인데 보호자분이 해달라고 막 그렇죠. 조르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의사 예. 선생님의 어떤 가이드를 따라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